혹은이 2개가 나오거나 혹은이 4개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만 나올 겁니다. 즉 실근 4개를 갖거나 실근 2개, 허근 2개 갖거나 허근 4개 갖거나 맞아요. 크게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x제곱은 t로 치환해서 a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라는 치환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치환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기차 방정식에서 x의 제곱이 3이었다면 x를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을 거예요. 보기차 방정식에서 x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3으로 나왔다면 x를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계산이 됐을 거예요. 보기차 방정식에서 x의 제곱은 0, 중근이네요. 0이라는 중근이 나왔다면 x는 0이라는 2개의 중근이 나왔을 거야. 얘는 하나의 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다? 2개가 중복되어 있는 2개의 근이에요. 맞습니까? 이처럼 보기차 방정식에선 두 근이었는데 치환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한 근만 나오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의 두 근은 항상 치환하면 몇 개의 근이 된다? 한 개의 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x제곱을 t로 치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건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은 한 개의 양근으로 바뀌고 있지.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은 치환하면 한 개의 음근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x는 0이라는 중복되는 근은요. t는 0이라는 한 개의 근으로 바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다? 2개의 실근은 한 개의 양근, 2개의 허근은 한 개의 음근. 이게 핵심이야. 다시 뭐라고? 시작! 2개의 실근은 한 개의 양근, 2개의 허근은 한 개의 음근, 2개의 x는 0이라는 중근은 한 개의 t는 0이라는 근으로 바뀌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이 이 상황은 뭐다?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요. 치환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한 개의 양근을 갖는다 라고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자, 또한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는 치환 2차 방정식은 한 개의 음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기차 방정식이 중근 x는 0을 가져서 얘는 실제로 2개의 근일 때 자, 치환 2차 방정식은요. 오직 t는 0이라는 한 개의 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핵심만 얘기하자면 요겁니다. 그래, 2개의 실근은 한 개의 양근으로 문제가 바뀌고 2개의 허근이었던 것은 한 개의 음근으로 바뀌고 2개의 x는 0이라는 중근은 몇 개? 한 개의 t는 0이라는 근으로 바뀐다. 요것이 바로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우선 필기. 됐죠? 자, 문제가 나왔어. 야,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볼래?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 얘를 치환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야 돼? 서로 다른 몇 개? 4개는 몇 개가 되겠어? 치환하면 2개가 하나씩 바뀌니까 2개의 무슨 근? 무슨 근? 양근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실근은
양근으로 바뀐다라고 했잖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배운 개념 같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무슨 개념 되겠습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래. 무슨 개념이야? 공부 좀 하지. 실근의 부호예요. 0을 기준으로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0보다 크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얘는요. 그 후에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실근의 부호에서는 몇 개의 부호를 생각해야 돼? 누구 시작.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요 세 개의 부호를 모두 생각해야 하죠. 자, 판별식 D는 0보다 그냥 크다예요. 같다 안 붙어요. 왜? 서로 다른 중근이 아니거든. 중복되지 않은 서로 달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등호 안 들어갑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양근이래요. 크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적겠습니다. 요번에는 서로 다른 4개의 허근인 경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서로 다른 4개의 허근. 얘는 치연 2차 방정식의 문제가 뭐로 바뀌게 된다. 시작. 서로 다른 2개의 무슨 근? 음근으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보기차 방정식은요. 완전 치환해서 문제를 새롭게 재구성한 후에 실근의 부호로 푸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올려서 그 밑에 마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그리고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이 나오는 경우 문제가 어떻게 바뀔까 생각해보자. 자,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은 뭐로 바뀝니까? 한 개의 양근. 그리고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은 한 개의 음근으로 바뀌어요. 자, 상황 한번 보자. 2차 방정식이 한 개는 양근이고 한 개는 음근이래.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라고 부르죠. 자,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때는 뭐의 부호 하나만 따지면 된다고 배웠다?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따지면 되는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라고 했죠.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쪽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에다가 한 개의 중근 x는 0을 갖는 경우라고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니까 한 개의 양근. 그리고 한 개의 중근 x는 0이니까 얘는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돼? t는 0. 또 다른 한 근은 0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0이 되는 상황이네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같을 수 없으니까 등호 안 붙죠? 자,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0이니까 크다. 알파 베타는 0이다. 되겠습니까? 네. 왜 한 근이 0이거든.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2개의 허근과 한 개의 중근 x는 0을 가질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바뀌어? 얘는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은 한 개의 음근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다른 한 근은 그냥 t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때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우선 실수해야 되는데 중근은 안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크다예요. 작으면 허근이 되는 거야.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해 놓으세요. 선생님 물 좀 갖다 주세요. 컵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우고 밑에 여백에 우리 필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필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개념과.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배웠었죠.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그냥 뭐만 구하면 됩니까? 판별식 D를 이용해서 보통 그냥 풀었습니다. 자, 맞나요?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앞에 복자가 하나 더 붙어요. 즉, 복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치환 방정식을 작업해야 되죠. 그리고 이 치환 방정식의 판별식이 아닌 무슨 이론을 이용해야 된다? 실근의 부호 이용해야 합니다. 자, 실근의 부호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될 건 뭐야?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즉,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 자, 이 말만 들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치환 방정식 만든 후에 실근의 부호를 이용해서 풀어야 해. 얘가 훨씬 어려워.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개념 정리할게요. 자, 식이요.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는 0이야 라는 보기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보기차 방정식에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그게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얘를 치환합니다. 그래,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이라고 치환했어요. 이때 치환한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무엇이 될 거냐예요. 자, 뭐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될까? 두 실근은 위에 있는 보기차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의 두 실근은 뭐라고?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보도록 할까요? 자, x제곱이 현재 t로 치환이 된 상태죠. 자, 그런데 근이라는 것은 이 x 자리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므로 이 x 자리에다는 알파를 대입해도 되고, 그죠? 베타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겠네요. 그러므로 치환 방정식의 두 실근은 뭐가 된다?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다요. 자, 우리 아까 했었다 위에서. 자, 선생님이 이런 거였죠? 야, x의 제곱이 3이야. 그래서 x를 구했더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돼. 이때 치환 방정식의 t 값은 뭐야? 3이라고 얘기했네요. 근데 이 3이 뭔데? 루트 3을 제곱한 값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한 값 되겠습니까? 복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제곱한 값이 나온다 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4차 방정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n-2x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딱 봤더니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이거 뭡니까? 근의 판별 문제예요. 그런데 4개짜리 나오는 건 선생님이 뭐밖에 안 가르쳤어? 복 2차 방정식밖에 안 가르쳤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4차 방정식이 혹시 복 2차 방정식이 아닌지 째려보십시오. 복 2차 방정식 맞습니까?
맞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취환합니다. 취환해보자. 시작! t의 제곱 마이너스 n-2t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2. 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재구성돼야 된다?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갖는다. 되겠습니까? 이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가질 때 m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판별식기는 0보다 크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요 세 개를 AND로 만족한다. OR로 만족한다. AND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업할 거예요. 그래, 판별식기는 0보다 크다. 즉, n-2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m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즉, m의 제곱 마이너스 8m은 0보다 크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공통인수 m으로 묶으면 m-8은 0보다 크므로 m은 0보다 작거나 혹은 m은 8보다 크다라는 요런 근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해요. 그래서 식을 봤더니 오씨, t의 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바로 요 자리가 무슨 자리? 두근의 합자리. 상수항이 무슨 자리? 두근의 곱자리. 우리 이렇게 외웠죠? 자, 그러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m-2를 집어넣으면 m은 2보다 크다 라고 나오네요. 자, 세 번째.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합니다. 알파 베타 자리에 m 플러스 1이 보이네요.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n값의 범위를 구해야 하므로 그림을 수직선상에 그려볼게요. 우선 하얀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작다, 8보다 크다. 자, 얘를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2보다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찾았더니 바로 요 범위 되겠네요. 다음 됩니다. m은 8보다 크다. 되셨습니까? 네.